여러분은 냉전 시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 시기는 역시 우주선 개발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먼저 우주에 나가기 전 많은 동물들이 우주선 실험에 사용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주제 역시도 그런 동물 실험에 참가한 어느 강아지에 관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우주로 나간 강아지 라이카의 이야기입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에서 발사한 스푸트니크 1호는 성공적으로 지구 궤도에 진입한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역사에 남겨졌습니다. 이 스푸트니크의 성공에 고무되었던 당시 소련의 지도자인 니키타 흐르쇼프는 볼셰비키 혁명 40주년을 맞이하는 11월 7일에 한 번 더 다른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당연히 항공우주 과학자들은 바빠졌고 약 한 달 남짓한 시간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급하게 새로운 위성을 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 급조된 위성이 바로 스푸트니크 2호입니다. 원래는 좀 더 정교한 위성을 제작 중이었으나 흐르쇼프의 명령으로 급하게 다른 위성을 제작하는 바람에 먼저 제작하려고 했던 정교한 위성은 나중에 완성됐고 나중에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스푸트니크 3호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하면서 단순한 발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인공위성 내부에 생물체를 탑승시켜서 유인 우주선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동물들이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쥐나 기니피그 같은 작은 동물부터 시작해서 개, 고양이, 돼지, 원숭이가 그 유력한 후보였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개를 탑승시키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우주비행 실험에 쓰일 강아지를 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모스크바의 거리에 떠돌아다니던 유기견들을 되는 대로 모두 붙잡아 왔는데요. 물론 유기견들이 구하기가 쉽기도 하고 또한 주인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필요도 없었지만 더 큰 이유는 모스크바의 떠돌이 강아지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적응한 최적의 실험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데려온 강아지는 여러 마리였고 그중 뛰어난 3마리가 후보로 뽑혔습니다. 한 마리는 알비나, 또 다른 한 마리는 무슈카, 마지막으로 쿠드랴프카라는 강아지가 후보들이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훈련을 맡았던 것은 블라디미르 야즈도프스키와 올렉 가젠코라는 과학자들이었습니다. 3마리 강아지들은 모두가 암컷이었습니다. 이유는 암컷들이 수컷들보다 더 온순한 편이었고 결정적으로 수컷들과는 다르게 소변을 볼 때 한쪽 다리를 들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처음으로 강아지들이 받았던 훈련은 바로 좁은 구역에 익숙해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3마리 강아지들의 집을 20일간에 걸쳐 갈수록 작고 좁은 것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스푸트니크 2호는 상당히 작은 크기였고 그로 인해 비교적 체구가 작은 강아지들에게도 이 인공위성은 상당히 좁게 느껴질 것이 분명하기에 미리 좁은 공간에 익숙하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주 공간에서 비행을 하는 동안에는 음식의 양과 종류가 극도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젤리 형태로 되어 있는 고열량 식품이었습니다. 게다가 배변 활동까지도 훈련을 받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인공위성의 내부는 굉장히 좁았기에 소변을 비롯한 대변의 배변 활동도 제어하기 위해 강제로 완화제를 섭취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궤도 진입 동안의 중력 변화를 견디기 위해 원심 분리기 안에서의 훈련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중력 적응을 위한 원심 분리기 훈련은 인간들도 받기 굉장히 힘든 훈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주선에서 발생하는 굉장한 소음에도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단한 소음에 자주 노출되는 훈련도 받았는데요. 이 훈련들 때문에 개들의 맥박과 혈압이 증가해버렸다고 합니다. 3마리 강아지는 이 훈련들을 모두 견뎌냈고 최종적으로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할 강아지가 선정됐습니다. 바로 쿠드랴프카라는 강아지가 발탁됐는데요. 쿠드랴프카는 러시아어로 곱슬머리라는 뜻입니다. 소련에서는 최초로 우주에 나갈 강아지를 공영 라디오로 홍보하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라디오에서 큰 소리로 짖는 바람에 라이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라이카는 러시아어로 짖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라이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라이카를 곱슬머리라는 뜻의 영단어인 컬리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른 후보 강아지였던 알비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라이카의 백업으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한 마리인 무슈카는 비행 전 실험에 사용될 통제군의 강아지로 내정되었습니다. 라이카의 몸무게는 5kg 정도였다고 합니다. 라이카가 탑승 후보로 뽑혔던 이유도 상당히 슬펐습니다. 왜냐면 라이카가 3마리 강아지들 중에서도 가장 사람을 잘 따르고 온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버티는 것도 별탈 없이 잘했으며 식사 훈련과 배변 훈련도 문제가 없었고, 중력 가속 훈련인 원심 불리기 훈련도 특유의 온순한 성격으로 무리 없이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스푸트니크 2호에는 라이카를 탑승시키기 위한 특수한 장치가 장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장치는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너무나 작고 불편하고 좁았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드는 산소 발생기와 생명 유지 시스템이 장착되었으며, 위성 안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온도 유지 장치까지 작은 위성 안에 전부 설치되었습니다. 약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젤리로 된 우주 식량과 개의 배변을 모으는 가방이 장착되었으며, 라이카를 보호하면서 움직임도 극도로 제한시키는 보호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거나 돌아서거나 할 수도 없이 고정되어야만 했고, 라이카의 심박수와 호흡, 맥박을 체크해서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도 준비되었습니다. 라이카는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되기 전 심박수를 체크하는 이 기계와 몸을 연결시키기 위해 몸 안에 특수한 의료기기를 내장시키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라이카의 백업으로 선정된 알비나는 당시 임신을 했다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시술을 받을 체력적인 요건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최종적으로 라이카가 선발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과학자들 중 한 명이었던 블라디미르 야즈도프스키는 발사 전에 라이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놀게 해줬습니다. 그는 라이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라이카가 탑승할 이 스푸트니크 2호는 지구로 귀환하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그는 라이카의 운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인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로 떠나기 전 라이카는 호흡, 맥박, 혈압을 측정하는 센서를 송신기 케이블과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스푸트니크 2호가 발사되는 날은 무척 추웠습니다. 그래서 위성의 안에 호스를 연결해서 히터로 따뜻한 공기를 넣어 온도를 유지시켜야 했습니다. 라이카가 탑승하기 전 스푸트니크 연구진들은 라이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라이카의 콧등에 입맞춤을 해줬고, 돌아올 수 없는 비행에 대한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스푸트니크 2호는 1957년 11월 3일 모스크바 시간으로 약 오후 5시 30분에 발사됐습니다. 발사 직후부터 라이카의 심박수와 호흡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안의 상황은 최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환경, 그리고 훈련 때와는 차원이 다른 소음과 진동 때문에 겁에 질렸고, 내부의 온도는 섭씨 40도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위성은 지속적으로 라이카의 생체 활동을 보고했고, 이 기록은 약 수십 년간 기밀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 정부에서는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한 라이카가 일주일 동안 살아서 우주를 여행했다고 발표했지만, 기밀이 해제된 이후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라이카는 위성 안에서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발사 직후 몇 시간 만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천천히 최후를 맞았습니다. 스푸트니크 2호는 약 5개월 동안 2,500개가 넘는 궤도를 돌고 난 후에 1958년 4월 14일 재진입을 시도하던 도중 라이카의 유해가 들어있는 채로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라이카가 아마도 4번째 대기권을 통과하던 도중 과열과 호흡 곤란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최후였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실험은 인간에게는 중요한 실험이었겠지만, 당연히 동물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학대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고, 전 세계 여러 동물단체에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왕립동물학대 방지협회에서는 모스크바에서 발사 발표를 마치기도 전에 그들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으며, 소련 대사관에 정식 항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련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흐르쇼프는 성공적 발표를 축하하며 이제 스푸트니크 1호에게 친구가 생겼으니 서로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이카는 누구보다 외로운 최후를 맞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아무도 없었고, 라이카의 유해 역시도 공중
저승분해되어 지구로 귀환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이카를 훈련시켰던 과학자 중 한 명인 올렉 가젠코는 이후 인터뷰에서 라이카를 우주로 보낸 것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고 만약 하늘에서 라이카를 만나게 된다면 꼭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스푸트니크 2호의 발사를 기념하며 소련에서는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우표들에는 라이카의 생전 모습이 들어갔습니다. 라이카의 이름을 본딴 담배인 라이카도 생산됐는데요. 담뱃갑의 겉에는 라이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는 단종되었다고 하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도 유통되었다고도 하네요. 또 실험이 진행됐던 모스크바의 연구시설에는 우주선 발사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라이카의 모습을 본딴 작은 동상도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도 라이카를 기리는 꽃들이 놓이기도 한다네요. 시간이 흘러 1961년 이런 동물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소련은 사람을 탑승시킨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고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궤도에 나가서 지구로 무사히 귀환한 최초의 우주인이 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뒤로 라이벌이었던 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여러 건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이뤄졌고 이런 과정 중 양측 국가에서 수십 마리의 동물들이 라이카와 비슷한 과정으로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우주산업과 기술력의 발전 덕분에 인류는 더욱 많은 지식과 진보를 이룰 수 있었지만 그 뒤에는 인간들의 희생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동물들의 희생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잘 따랐지만 우주에서는 곁에 아무도 없는 채로 괴롭고 외로운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동물 강아지 라이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